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썸네일에 있던 문제 풀어보셨어요? 정답이 뭘까요? 자, 우리 치킨 시켜 먹자라는 영어 표현은요, Let's get some chicken delivered. Let's get some chicken delivered. 이렇게 그 뒷부분에 PP 형태로 오는 구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영어 수업을 보면은 여러분 치킨 시켜 먹자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s get some chicken delivered. 아니면은 뭐 피자 시켜 먹을까? Let's get some pizza delivered. 이런 식으로 뭐 단어만 조금 바꿔서 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은 뭡니까? 암기 아닙니까? 암기? 외우는 거예요. 단순히 그 표현에 해당되는 내용만 외우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원리를 알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알면 활용도가 훨씬 커지는데 그것만 단순히 막 암기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굉장히 영어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하고는 왜 get some chicken delivered 이런 구조가 됐는지 여러분들 머리 아픈 복잡한 문법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문장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런 원리가 있구나. 그렇게 아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해도 잘 되고 기억도 더 오래 가고 여러모로 좋아요. 그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포커스를 맞추는 동사가 get이잖아요. 그죠? get. get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get이 치킨을 시켜 먹자라는 내용 속에서는 이 get이 의미가 뭐뭐가 뭐뭐 하기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get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경우에는 이제 get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거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본론으로 할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get. get은 어때요? 이렇게 내가 잡고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get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서 여러분들 뒤에 뭐 목적어, 소위 목적어 있죠. 그죠? 무엇을 가지는지 그걸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Did you get it? 자, 내가 말을 해놓고 상대에게 Did you get it? 그러면 무슨 말일까? 그것을 가졌니? 뭘 가졌을까? 내 말을 가졌니?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상대가 그것을 이해했니? 이런 의미겠죠. Did you understand? 이런 의미겠죠. 아니면은 뭐 get some rest. get some rest. 자, get 해라. 무엇을요? some rest. 휴식을 좀 가져라. 그 말은 뭐예요? 좀 쉬어. 휴식을 취해. 이런 말이겠죠.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I got a cold. I got a cold. 내가 뭘 가졌죠? a cold. 명사 형태로. 감기란 뜻이니까. 나 감기 가졌어? 감기 걸렸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어때요? 이 get이라는 동사 다음에, 명사가 와서, 목적어죠. 소위 말해서. 그것을 뭐 가지다, 받았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get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래서, 특히 요 get 같은 기본 동사들은 많은 전치사와 결합을 해서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get in, get on, get off. 그죠? 차에 타다, 차에서 내리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뭐, 그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get up 어때요? get up. 뭐, 일어나다. get out. 뭐, 나가는 거고요. 그죠? get along. 뭐, 따라다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치사와 이 get이라는 동사가 결합을 해서 다양한 의미로 확장돼서 사용하기도 한다. 자, 그죠? 자, 두 번째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I got, get의 과거는 got이죠. I got bored. I get emotional. 자, 어때요, 여러분들? 아까 get이라는 동사 뒤에 명사 쓰는 건 봤는데, 이렇게 bored, emotional. 얘네들 품사가 뭐죠? 명사입니까? 아니죠. 얘네들은 형용사라는 단어들이죠. 형용사. bored. 지루한. 그죠? 아니, emotional. 감정적인. 형용사입니다. 그 형용사라는 단어들은 누구랑 결합해요? 원칙적으로. 비동사랑 결합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I am bored. I'm emotional.
I was emotional. 이런 식으로 비동사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왜 이 get이 와 있을까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 약간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비동사를 쓰고 형용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I am happy. 그죠? 근데 그때 비동사 대신에 비동사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너무 조금 비동사의 의미가 없죠. 뜻이 없기 때문에 뭔가 조금 뜻을 조금 첨가, 약간 양념처럼 조금만 첨가하고 싶기 때문에 비동사 대신에 일반 동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개처럼. 근데 아무 동사나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맛을 봤는데 맛이 좋아. It is good. It's good. 자, 그런데 어때요? 그 비동사 대신에 it tastes good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동사 대신 역할을 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정해져 있어요. 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get인데요. get. 자, 비동사 대신 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I'm bored에서 비동사 대신에 get이 옵니다. 왜 올까요, 그럼? 어떤 의미를 약간 추가할까요? 약간 변화의 의미를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심심해. 지루해서 I got bored. I get bored 이런 식으로 하면 지루해졌어. 나 지루해졌어. 이렇게 안 지루하다가 지루해진 뭔가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I got emotional. 울컥해졌어. 그죠? 감정이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비동사 대신에 get이 와서 상태가 그렇게 변화됐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get이라는 동사 뒤에 어떤 형태가 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네 번째, 요게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이 get이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요? 뭐 가지다, 잡다 이런 거 아니고요. 무슨 의미로 쓰인다?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나는 하게 했어. 나는 시켰어. 그런데 그 뒤에 예를 들면 명사 하나만 올 수 있을까요? 뭐가 뭐 하게 시키다라고 해야지 말이 됩니다. 누가 뭐 하게라든가 아니면 무엇이 어떤 사물이 뭐뭐 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시켰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 의미로 사용될 때 이 get 뒤에는 어떤 구조가 오는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는 그녀가 그의 방을 청소하게 했어. 자, 주어하고 수로를 항상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주어는 그녀입니까? 나입니까? 나죠, 그죠? 내가 뭐 했대? 하게 했대요. 청소하게 했다. 뭐 하게 시켰다.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들, 뭐 하게 했어. 여기 바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동사를 이렇게 클리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청소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청소했어요? 안 했죠. 그녀가 하게 만든 거죠. 그죠? 나는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게 시켰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동사 뭘 활용할 수 있습니까? get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다른 동사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선 우리 오늘 get을 사용할 거니까. 자, 과거네요. 전체 시제가. 그죠? 그러면 get의 과거 got 하면 되겠죠. I got. 자, 시켰어. 자, 그럼 뭘 시켰어? 뭐가 뭐하게 시킨 거죠. 누가 뭐뭐하게 시킨 거죠. 자, 그럼 그 구조를 어떻게 쓰느냐. 자, 일단은 get이 왔으니까요. get이 왔으니까 그 뒤에 내용은 우리가 뭘로 보면 돼요? 목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뭘 시켰어요? 자, 무엇을 시켰을까요? 그녀가 그녀의 방을 청소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시킨 거죠. 그죠? 이 전체가 뭐다? 이 get의 목적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나 감기에 걸려서 감기를 가졌을 할 때 I got a cold. 그죠? 그때는 어때? A cold. 명사 하나만 왔지만 이 구조에서는 시키다,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때는 그렇게 명사 하나만 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가 뭐하게? 그녀가 그녀의 방을 청소하게 시켜. 자, 여기에 목적격 형태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는 투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게 왜 이렇게 됐느냐까지 설명을 드리면 오늘 막 머리 폭발해요. 그죠? 너무 영상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자, 누가 뭐하게 시키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녀죠. 근데 그걸 갖다가 she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목적격 형태로 써야 됩니다. 목적어 자리에 쓸 때 쓰는 형태 있죠. 난 그녀를 사랑해 하면 I love her.
I love her. her 하잖아요. 그죠? 그거 her의 형태로 써주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이런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으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her.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to 동사 원형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to 어떻게 하라고? clean 하라고. 그죠? clean인데 clean what? 자, 이 clean의 목적어 her room. 그건 여기 뒤에 써주시면 됩니다. clean her room. 자,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자, 꼭 이렇게. 그러면 완성되는 거예요. 난 시켰어. 그녀가 그녀의 방을 청소하게 시켰어. 문장 속에 어때요? 수로 부분에 뭐 하게 시키다, 뭐 하게 만들다 그런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동사 get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 학생들이 뭐 선생님인가 봐요. 그죠? 나는 내 학생들이 그 이론을 이해하게 할 수 없었다. 자, 이해하게 시킬 수 없었다. 일단은 뭐뭐하게 할 수 없었다가 있으니까 couldn't 괜찮을 것 같아. couldn't get 어때요? couldn't get. 뭐뭐하게 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couldn't. 자, 동사는 get을 썼죠. 자, 동사는 get이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I couldn't get. 자, get 뒤에 뭘 쓴다고? 뭐가 뭐뭐하게. 자, 뭐가 뭐뭐하게. 뭐가 뭐뭐해요? 내 학생들이 이해하게. 그죠? 내 학생들이 이해하게. 어떻게? 목적격, 투동사 원형의 구조로. 자, 그러면 내 학생들. 아까는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her. 얘는 대명사니까 her로 바꿨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는 내 학생들은 어때? 그냥 명사니까. 명사는 그냥 써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격이랑 목적격이 형태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my student라는 이 명사는 주어 자리에 쓰일 때도 my student, 목적어 자리에 쓰일 때도 my student. 똑같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고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자, student, 학생이 뭐 하게요? 이해하게. 그러면 어떤 구조로 쓰라고? 수동사 원형. 네. 요 틀 기억하시면 돼요. 요 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사용하시죠. 자, 학생들이 뭐, to understand 하면 되죠. 자, understand 하는데, understand what? 그 이론, 그죠? The theory. 그거는 이렇게 추가로 해주십니다. 이렇게. 그죠? 자, 한번 보실까요? 나는 뭐 시킬 수가 없었어. 뭐뭐 하게 할 수가 없었어. 누가 뭐 하게 시킬 수가 없었니? 내 학생들이, 복수를 해줄까요? My students to understand the theory. 이렇게.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명사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켰어. 그녀가 그녀의 방을 청소하는 것을 시켰어. 나는 시킬 수 없었어. 내 학생들이 그 이론을 이해하는 것을 시킬 수가 없었어.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목적어를요. student 하나만 보면 안 돼요. I got her. 내가 그녀를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얘가 혼자 목적어입니까? 여러분, 얘가 혼자 목적어면 I got her. 나 그녀를 잡았어. 이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뒤에 투부정사 이런 구조 왔잖아요. 아, 그럼 이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구나. I got her. 나 그녀 잡았다. 이런 거 아니구나. 그럼 뭐예요? 그녀가 클린하게. 자, 여러분들, 요 목적격이랑 투부정사 요 두 가지의 관계를요. 얘랑 얘 관계를 무슨 관계로 봐주셔야 되냐면요. 주어 동사의 관계로 봐주셔야 돼. 이 목적어 안에서. 오케이? 자, 이 문장 전체에서는 주어가 누굽니까? 얘가 주어죠. 동사 누굽니까? 얘가 동사죠. 그럼 뭐예요? 이 전체는 뭐예요? 여기 지금 파란색 해놨는데 여기는 뭐야? 목적어예요. 목적어 안에 또 뭐가 있다? 주어와 수로의 구조가 있더라. 그런 말을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하니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녀가 청소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전체 덩어리는 목적어지만, 자, 그녀가 그녀의 방을 청소하는 것을 하게 시켰다. 이렇게 돼. 자, 그런 구조로 이 문장을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체 묶어야 되죠. 그 뒤에 여기 명사, 그죠? 혹은 뭐 대명사, 목적격 오고 이렇게 투부정사 했을 때는 얘를 어때? 묶어주세요. 묶어주는 연습.
자, 우리 하나 더 연습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너는 네 개가 리더로서 너를 존중하게 해야 해. 넌 그렇게 시켜야 돼. 시켜야 해. 그러면 주어는 뭡니까? 너는, 그죠? 너는 you. 자, 하게 해야 해. 뭐 시켜야. 그죠? 시키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죠? 그냥 시키다가 아니라 시켜야 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get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해야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조동사도 같이 결합을 한번 시켜봅시다. 우리가 문장을 항상 단순하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여기 첫 번째는 어때요? 그냥 하게 했어. 이렇게 하게 하다라는 의미만 들어있지만 여기는 하게 해야 해. 그죠? 해야 한다는 건 뭡니까? 조동사를 통해서 should. 가볍게, 좀 약하게. have to. 제일 해야 해. 제일 강하게는 뭐야? must. 그런 식으로. 그런 조동사를 활용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you should. 너 해야 해. 약하게 해볼까요? 자, you should. 자, should 써주고, 원래 이 문장의 동사는 뭐뭐하게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get을 사용해 볼게요. 자, should get. 시켜야 돼? 시켜야 돼? 넌 시켜야 돼. 오케이. 너는 시켜야 돼.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뭘 시킬까요? 자, 네 개가 너를 존중하게 시켜야 돼. 리더로서. 리더로서 이런 거는 부사거든요? 나중에 씁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네 개가 존중하게 시켜야 되나? 존중한다. respect. respect 아시죠? respect 하게 시켜야 돼요. 너를. 리더로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적격 투동사원형. 목적격 투동사원형. 그 전체를 목적으로 안에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뭐가 뭐하게? 네 개가. 그죠? Your dog. 그냥 써주시면 돼요. 명사니까. 자, your dog. 자, your dog이 뭐 한다? respect하게. 그죠? respect하게. 그러면 어떻게? to respect 해야 된다. to respect. 자, 누구를? 너를 respect you. respect의 목적어 you. 자, 그 다음에 리더로서, 뭐뭐로서 어때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as a leader. as a leader.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또 요 파란 부분, 이 전체가 이제 요 끝에 잘 안 보이셨죠? 자, 요 파란 부분 전체가 뭐다?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가 목적어다. 자, 너는 시켜야 해. 시켜야 해. You should get. You have to get. 그죠? 뭘 시켜? 네 개가 리스펙하게. 네 개가 리스펙하게. 너를 리더로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목적격 투동사원형. 목적격 투동사원형. 목적격 투동사원형. 자, 제가 지금 밑줄 친 이 빨간 두 부분은 둘 간의 관계가 뭐라고요? 주어와 수로의 관계다. 알겠죠? 네 개가 리스펙 하는 거고요. 내 학생들이 이해하는 거고요. 그녀가 청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은 어디 있습니까? 맨 밑에 밀렸네요. 제가 왜 이 문장만 먼저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이게 기본 형태예요. 자, 기본 형태에서 여러분.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치킨 시켜 먹자. 자, 일단은 무슨 문장이에요? 청유문이죠. 뭐 하자. 어때요? 뭐 하자. 가자. Let's go. 공부하자. Let's study. 그죠? 그러면 시켜 먹자. 자, 시켜 먹자. 사실 여러분들, 이거 뭐 치킨 시켜 먹자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어때요? order. or, der, order. order이라는 동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Let's order the chicken. Let's order some pizza. 뭐가 돼? 이렇게 하시면 간단해요. 간단해요. order 하자, 주문하자, 무엇을? 치킨을.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오늘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order 대신에 치킨이 배달되게 하자. 이것도 이제 다른 말로 뭡니까? 시켜 먹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켜 먹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치킨이
배달되게 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치킨 주문하자 이렇게 해도 되고 치킨이 배달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식으로 할 때, 자, 일단 하자니까 let's로 시작해요. 자, 치킨이 배달되게 하자. 뭐뭐 하게 하다. 여기도 어때요, 여러분? 뭐뭐 하게 하다. 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get을 써볼게요. Let's get. 자, 뭐가 뭐하게 하자? 자, 제가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무슨 구조로 쓴다 그랬죠? 목적격 투동사원형으로 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뭐하게? 치킨이, 그죠? 치킨이 뭐. 그냥 치킨 하셔도 됩니다. some chicken. 자, 치킨이, 뭐하게? deliver 되게 하자.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자, 여기 뭐 to 오케이. 자, 아까처럼 그렇게 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이렇게 이런 공식을 만들었다. 그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차이를 아셔야 돼요. 위에 있는 문장들하고 지금 맨 밑에 있는 이 문장과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 차이가 뭐냐면 어때요? 지금 여기는 그녀가 청소를 하죠. 능동의 관계 아닙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말할 때, 그죠? 뭐가 뭐 한다? 나는 집에 간다? 뭐, 그녀는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녀가 청소한다. 어때요? 능동의 관계가 돼 있죠? 내 학생들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주체가 학생이죠. 자연스럽게 괜찮아요. 그죠? 걔가 어때? 걔가 리스펙 하는 거죠. 그죠? 걔가 존중을 하는 겁니다. 너를. 걔가 존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는 여러분 치킨이 딜리버를 합니까? 자, 치킨이 배달을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두 단어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능동이면 서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능동의 관계면 그냥 투동사원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치킨이 배달을 하는 게 아니죠. 치킨이 프라이드 치킨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배달 자기가 뭘 배달해요? 그러면 사람을 배달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얘 관계는 어때요? 주어 동사긴 하는데 어때? 수동의 관계로 돼야 되죠. 치킨이 deliver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 some chicken to deliver이 아니라 to be delivered가 돼야 돼요. to be delivered. 자, 여러분 수동의 그 내용을 할 때 BPP. 수동으로 표현할 때 동사가 어때? BPP가 되죠. 이 집은 만들어졌어요. This house is made. 그죠? 뭐에 의해서 by, 아니면 언제, 이런 식으로. BPP 형태로 되죠, 수동이. 그렇기 때문에 to deliver이 아니라, to 동사원형이 아니라, to BPP 형태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to be가 써도 되긴 한데요. 생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남는 거는 뭐냐면, 우리 눈에 남는 거는 뭐만 남는다? PP 형태, 과거분사 형태만 남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문법 과정 나는 복잡해서 나는 좀 기억하기도 싫고 어려워. 그러면 자, 어떻게 해요? 이 목적어, 전체 목적어 안에 이 두 단어가 무슨 관계다? 주어와 수로의 관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능동적인 관계가 되면 투부정사로 써주시고 서로 이렇게 수동의 관계가 되면 목적격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PP만 적어주시면 돼요. 과거분사 PP만 적어주시면 끝.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둘 관계만 보면 되잖아. 그죠? 치킨이 배달을 해? 아니, 배달되어지는 거니까 the chicken delivered. PP로. The chicken delivered. Let's get the chicken delivered. 이런 식으로 PP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P 형태가 되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시켰어. 뭘 시켰어? 집이 페인트 칠 되게 시켰어. 어때요? He got. 자, 시켰죠. 뭐가 뭐하게? 집이 페인트 칠 되게. 그죠? 그러면 집과 페인트 칠 하는 거의 관계는 어때요? 집이 페인트 칠을 합니까? 페인트 칠 당하는 겁니까? 집 입장에서. 집이 페인트 칠 당하겠죠. 그죠? 그러면 painte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He got his house painted. 이렇게. to paint가 아니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들면 나는 내 머리 잘랐어.
나 머리 잘랐어. 자, 여기 함정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나 머리 잘랐어라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잘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미용실 가서 자르게 시켰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르게 시켰다는 얘기죠. 그죠? 그 말 속의 의미가 뭐 직접 자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을 잘리도록 시켰어, 하게 했어,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 get을 써볼까요? I got, 뭐 get, got 상관없어요. I got. 뭐가 뭐하게 시켜? 내 머리카락이 잘리도록 시킨 거야. 그죠? I got my hair to cut이 아니고 cut. cut의 과거분사 pp형 때 써주세요. cut은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cut 동사는 cut, cut 동사는 cut. 형태가 똑같죠? 원형도 cut, 과거도 cut, 과거분사도 cu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분사가 온 거예요. 자, I got my hair cut. I got my hair cut.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내 머리를 자르게 시켰어. 머리카락을 내가 자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는 그건 뭐야? 나 머리 잘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연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뭐 시키다의 의미로 뭐 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get. 그 뒤에 올 수 있는 구조는 목적격, 투동사, 원형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인데 그 두 가지의 관계를 봐서 능동이면 그냥 투부정 쓰시고 수동이면 뭐야? PP를 사용하시면 된다. 과거분사 사용하시면 된다. 끝! 자, 여러분 어때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더 이렇게 남습니다. 자기 것이 됩니다. 문장 만들어서 활용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날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